여러분, 물건을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제조업 회사가 영업이익률 55%를 기록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굴지의 글로벌 IT 기업들조차도 이익률 30%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1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55원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남긴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수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무려 19개 분기, 그러니까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속으로 찍어내며 성장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클래시스라는 곳입니다. 아마 주식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피부과에 가서 리프팅 시술 받을 때 흔히 찾는 슈링크나 볼륨어 같은 기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마진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진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프린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프린터 기계 자체는 꽤 싸게 팝니다. 그런데 진짜 돈은 어디서 벌죠? 맞습니다. 평생 주기적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 비싼 잉크 카트리지에서 쓸어 담습니다. 클래시스의 장사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병원에 수천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한번 팔고 나면 피부과 원장님이 환자에게 시술을 할 때마다 무조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을 계속 팔게 됩니다. 기계가 전 세계 피부과에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소모품 수익을 평생 올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권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이 회사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934억 원, 영업이익 51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익이 무려 43%나 껑충 뛰었죠. 게다가 공장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니 이익이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률 55%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의 대다수 증권사들은 입을 모아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미쳤다며 목표 주가를 88,000원에서 최고 92,000원까지 앞다투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꽤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경고등을 켜고 주의를 당부하는 깐깐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19분기 연속 성장이라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의 세부 내역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그동안 회사를 먹여 살리던 핵심 돈줄에 살짝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일부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냈습니다. 과연 대다수의 증권사 말대로 지금이 더 올라갈 대세 상승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회사가 마주한 양날의 검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일각에서 켜진 두 가지 경고등부터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회사의 뼈대를 흔들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단기적인 소음일까요? 첫 번째 경고등은 바로 국내 소모품 매출 감소입니다. 앞서 제가 이 회사의 핵심 돈줄이 바로 끊임없이 팔려나가는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작년 2025년 4분기 실적을 뜯어보니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소모품 매출이 134억 원에 그치며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슈링크나 볼륨어 안 맞나 보네, 국내에서는 유행이 끝났나? 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소모품이 안 팔린다는 건 아무도 프린터 잉크를 안 간다는 뜻이니까요. 성장하는 기업에게 역성장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공포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달력을 펴놓고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어땠나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부터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추석 연휴까지 빨간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연휴가 길면 동네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도 쉬어야 하고 간호사분들도 쉬어야 합니다. 병원 문을 닫는 날이 며칠씩 많아지니 당연히 한 달 동안 기계를 돌리는 횟수 자체가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피부과 시술을 예약하려던 환자들이 이번 달은 연휴가 껴서 병원 예약 잡기 힘드네, 그냥 다음 달에 가야겠다 하고 일정을 미룬 겁니다. 실제로 이 10월의 저주가 끝난 뒤 11월과 12월의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밀려있던 시술 예약이 폭발하면서 월 단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소모품 매출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계의 인기가 식은 게 아니라 그저 10월에 몰려있던 공휴일 때문에 일어난 아주 귀여운 착시 현상이자 수요가 살짝 뒤로 밀린 조삼모사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브라질 유통사 인수지연 이슈입니다. 클래시스에게 브라질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시장입니다.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많은 남미의 특성상 이 회사의 장비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래서 아예 현지에서 물건을 떼다 팔아주던 대리점을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인수해서 도매가 아니라 소매로 직접 팔아 마진을 더 크게 남기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쯤 끝났어야 할 인수 작업인데 브라질 현지의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승인 과정 때문에 이 마무리가 올해 3월 중순으로 살짝 미뤄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시장의 일부에서는 해외 사업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목표 달성 못하는 거 아니야?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수 작업 승인이 살짝 늦어지는 동안 브라질 쪽에서 과거에 이 외상값은 못 받겠다 하고 회계상 손실로 미리 털어냈던 돈 약 44억 원이 이번 분기에 고스란히 이익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계 용어로는 대손상각비 환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떼인 줄 알았던 뭉칫돈을 다시 받아낸 겁니다. 인수 절차가 한두 달 지연된다고 브라질 사람들의 피부 미용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체력이나 시장의 수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저 행정적인 일정 지연일 뿐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결국 두 가지 경고등 모두 회사의 본질적인 기술력이나 제품 경쟁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 요인이자 단기적인 오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던 함정이 사실은 얕은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2026년 올해 클래시스가 매출 4,900억 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거대한 청사진의 배경에는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글로벌 빅마켓 세 곳의 빗장이 순차적으로 열린다는 명확한 일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올 모멘텀은 바로 3월 조금 전 말씀드린 브라질 유통사 인수의 마무리입니다. 이 직판 체제가 완성되면 브라질 현지 피부과에 기계와 소모품을 직접 팔게 되면서 중간 상인이 먹던 마진까지 클래시스가 온전히 다 가져오게 됩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이 유통구조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올해 브라질에서만 약 500억 원 가까운 매출이 장부에 추가로 찍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덩치가 확 커지는 마법이죠. 봄이 지나고 2분기가 되면 세계 최대의 뷰티 의료시장 바로 미국 공략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시장은 구매력이 엄청나지만 그만큼 진입장벽도 까다로운 곳입니다. 클래시스는 작년에 미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쿼드세이라는 신제품을 필두로 이 거대한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집니다. 미세바늘로 고주파 에너지를 쏘는 이 신무기가 깐깐한 미국 의사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다면 회사의 가치평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피날레, 올해 달력에 가장 크게 동그라미를 쳐야 할 시점은 바로 하반기 9월입니다. 무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 중국에서 드디어 주력 리프팅 기기인 볼류머의 판매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 애떡이었던 중국 대륙의 수많은 피부과에 한국 기계들이 깔리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미 1위 브라질, 세계 1위 미국, 인구 1위 중국, 이 세 국가의 빗장이 2026년 한 해 동안 순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남들이 10월 연휴 핑계나 행정 지연 같은 단기 노이즈로 겁을 먹고 있을 때 스마트하고 차분한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2026년의 시간표를 미리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둘러싼 시장에 엇갈린 시선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프린터와 잉크 카트리지처럼 기계를 깔고 소모품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이 비즈니스 모델 참 흥미롭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55%가 나온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 한 번쯤은 깊게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100% 무조건 오르는 정답은 결코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아무리 목표 주가를 9만 원대로 높여 잡았다고 해도 분석이 어긋날 수도 있죠. 브라질 인수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발생해 이익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 중국의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증권사가 좋다니까 당장 사야지 하고 달려들기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자신들이 짠 큰 그림의 퍼즐을 진짜로 하나씩 맞춰내는지 담담하게 지켜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종목
종목에 이 기업을 넣어두셨다면 어설픈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팩트 기반으로 확인하셔야 할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장 다음 달이죠. 2026년 3월에 마무리된다는 브라질 유통사 인수가 진짜로 일정대로 끝나는지 뉴스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지경 전환 덕분에 브라질 매출이 늘어나는지, 또 인수 비용으로 인해 55%라는 이익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숫자로 직접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올해 2분기 미국 시장 진출 성과를 냉정하게 추적해 보십시오. 새롭게 내놓는 쿼드세이라는 신제품이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관련 기사나 분기별 수출 데이터를 틈틈이 챙겨보시는 겁니다. 셋째, 달력의 2026년 9월 중국 정부의 인허가 뉴스를 알람 맞춰 두십시오. 만약 볼륨업 판매 허가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하반기부터 중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실전 투자 공부가 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3월 브라질 인수 마무리 및 실적 반영 확인. 둘째, 2분기 미국 신제품 수출 반응 체크. 셋째, 9월 중국 인허가 통과 여부 추적. 이 3가지만 직접 확인하셔도 여러분의 시장을 보는 눈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투자는 남의 말에 휩쓸려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일정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담담하게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뼘 더 넓히고 펀더멘털과 노이즈를 구분하는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3월 준비하셔야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라이브 방송 켭니다. 주제는 3월 증시 대격변, 개미 99%가 놓치는 황금 종목입니다. 남들은 절대 못 보는 시장의 이면 제가 싹 다 짚어드립니다. 이날 오시는 분들 한정으로 앞으로 10년부의 지도 특급 자료집도 챙겨드립니다. 이 자료를 손에 쥔 사람과 아닌 사람, 올해 연말에 계좌 앞자리가 다를 겁니다.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알람 맞추고 들어오셔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